제3부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사직단의 복원.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뒤 사직단에도 긴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500년 동안 왕이 직접 제사를 올리던 국가 최고의 제단은 더 이상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직단 역시 다른 궁궐과 문화유산들처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직단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조선 왕조의 국가재단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직단이 걸어온 아픈 역사와 복원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제사.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에도 사직단의 제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종 황제는 황제로 즉위한 뒤에도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국가 제례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사직단은 더 이상 나라의 중심 재단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조의 마지막과 함께 사직단의 오랜 전통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훼손. 일제는 조선의 왕실과 국가 상징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문화유산을 훼손하거나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사직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례가 중단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변 공간도 점차 다른 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부 부속 건물은 철거되거나 사라졌고 원래의 공간 구성도 적지 않게 변형되었습니다. 궁궐처럼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 최고재단이라는 상징성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사직공원의 탄생. 광복 이후 사직단 일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사직공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친숙한 휴식 공간입니다.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본래 조선 왕이 직접 제사를 올리던 국가 최고 제례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알고 걸으면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문화재 복원의 시작.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직단 역시 역사적 가치를 되찾기 위한 조사와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조선 왕조실록, 국조의례의 옛 지도와 의궤 등을 바탕으로 사직단의 원래 모습을 연구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는 제단의 기초와 석축, 배수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사직단.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직단은 복원 사업을 거쳐 상당 부분 원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가운데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제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담장과 출입문 등도 정비되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모든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제례 공간의 기본 구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조선시대 국가 의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종묘와 함께 살아남은 국가유산.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조선 왕조의 국가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종묘가 조상에 대한 효를 상징했다면 사직단은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의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두 곳을 함께 묶어 종묘사직이라 불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종묘사직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왕조를 지킨다는 뜻을 넘어 나라의 정신과 백성의 삶을 함께 지킨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직단에서 배우는 조선의 정치 철학. 사직단은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가장 낮은 자세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덕이 부족함을 반성했고 풍년이 들면 감사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국가 지도자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직단은 조선의 정치가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말해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 현재 사직단에서는
과거의 국가 재래를 재현하는 사직 대제가 봉행됩니다. 전통 예법에 따라 제관들이 의식을 진행하고 옛 재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왕조는 사라졌지만 문화유산과 전통은 새로운 시대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직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직단을 방문할 때 꼭 알아야 할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왜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남았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직단은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사직단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4부. 사직단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 서울 한복판.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고 빌딩이 늘어선 도시 속에는 조용한 숲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직공원을 걷다 보면 낮은 돌담과 단정한 제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보면 특별한 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500년 동안 조선의 왕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머리를 숙였던 공간입니다. 화려한 궁궐도 웅장한 성곽도 아니지만 사직단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사직단을 방문한다면 꼭 살펴볼 것. 사직단을 찾는다면 먼저 제단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궁궐처럼 화려한 전각이 없는 이유는 사직단이 건물이 아니라 제사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열린 제단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장소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제단을 둘러싼 담장과 출입문, 그리고 공간의 배치를 보면 조선이 얼마나 엄격한 예법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의미를 갖고 설계된 장소입니다. 종묘와 사직은 하나였다. 우리는 흔히 종묘사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관용어가 아닙니다. 조선에서 종묘와 사직단은 나라를 이루는 두 축이었습니다. 종묘는 과거 즉 조상과 왕실의 정신을 상징했고 사직단은 현재와 미래 즉 백성과 국가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조상을 잊지 않으면서도 백성의 삶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조선 정치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신하들은 종묘사직을 보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왕조와 백성 역사와 미래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을 보여준 공간. 사직단은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가장 겸손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감사했고 가뭄이 들면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조선의 왕은 백성이 굶주리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연재해를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지도자가 먼저 책임을 돌아보는 자세는 시대가 달라져도 의미 있는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사직단은 바로 그런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직단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 현대 사회에서 농업이 국가 경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거리의 소중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아끼고 자연을 보전하며 식량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일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직단은 단순히 과거의 재단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었던 조선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그 점에서 사직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사직공원을 걸으며. 사직공원을 걸을 때는 잠시 발걸음을 늦춰보십시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조용한 숲길, 그리고 담장 너머의 제단을 바라보다 보면 600년 전 이곳을 찾았던 왕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보다 백성이 굶지 않기를, 나라가 평안하기를 먼저 기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직단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큰 역사입니다. 조선 왕실 이야기의 첫 번째 여정. 우리는 지금까지 종묘와 사직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묘에서는 조상을 기억하는 정신을 만났고 사직단에서는 백성을 위한 책임을 만났습니다. 이 두 공간을 이해하면 조선 왕조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화려한 궁궐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중시했고 기억을 이어갔으며 백성의 삶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으려 했던 국가였습니다. 맺은 말. 사직단은 화려한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하기에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게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조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자연을 존중하는 자세, 조상을 기억하는 정신은 시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단은 그 오래된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3편 왕릉왕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는 왜 같은 무덤에 묻히기도 하고 서로 다른 곳에 안장되기도 했을까요? 왜 조선 왕릉은 서울 도심이 아니라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조성되었을까요? 또한 동굴릉, 서울릉, 홍유릉, 선정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의 구조와 풍수, 사상, 성물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궁궐에서 삶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은 왕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마지막 안식처인 조선 왕릉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